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대회 일정으로 배달앱 업계 대표들을 만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해소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업계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 일단 공감했지만 이번 자율규제가 실적에 미칠 여파는 업체마다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먼저 전효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후 첫 행보는 서울의 한 치킨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요식업체 점주를 만나 현재의 배달 주문 환경에 대해 들었습니다. 단가가 올라가면 사실 더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했을 때는 뭐 마진율이 그만큼 줄고 사실은 어쩔 때는 뭐 배달 왜 한가 싶을 수도 있고. 실제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월 활성 고객이 3,500만 명을 넘길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며 독과점 논란이 이어져 왔고 여기에 배달 수수료가 최대 27%까지 부과되는 구조로 알려지자 플랫폼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늘 배달앱 업체 3곳의 대표와 만나 수수료 개편과 배달료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법적인 규제를 하기보단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불분과에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규제기구 논의를 위해 건설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또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생각해둔 바가 없다며 시장 참여자와 민간기구를 통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배달업체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소비자분들, 그다음에 업주님들, 라이더분들, 또 저희 회사 어떻게 보면 4개 주체가 정말 혁신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만들면서 또 각각의 4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좀 정교하게 필요할 것 같다. 수수료 폭리 논란을 빚어온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를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이번 배달앱 자율규제 움직임의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기자, 일단 한기정 위원장 첫 행보에서 만난 대상이 배달앱 업계였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나타난 새로운 불공정을 해결하겠다는 신임 공정위원장, 먼저 배달앱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을 균형감 있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 공룡부터 시작해서 쿠팡이나 습닷컴, 컬리 등 대형 이커머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까지 대다수 플랫폼이 모두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 업종들 가운데 첫 타겟으로 배달앱들을 지목한 건데요.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배달앱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배달앱을 골랐다고 답했습니다. 배달앱은 음식점과 소비자, 배달기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플랫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할지는 배달앱들에게 걸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죠.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스스로 지켜야 할 규율을 만들고 이에 따르자는 게 핵심입니다. 플랫폼 기업들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죠. 예, 시장이 잘 돌아가게 업계가 알아서 개선을 해라. 이번 정부의 기조하고도 좀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구체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고충이 가장 큰 시점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를 방어하려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생을 통해서 함께 헤쳐나가는 뜻이겠죠.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천만 명에 달합니다. 한 달에 3천만 명이 이용한다는 거죠. 네. 국내 음식점 중 3곳 중 하나가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고요. 치킨집의 85%가 이용 중일 정도입니다. 약 5만 명의 배달기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배달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가 직접 방안을 찾아내라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게 잘 될지 의구심도 많은 상황이라면서요? 예, 때문에 야당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꾸준히 불거져온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나 갑질, 불공정 거래 관행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법제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오플법이죠. 이것을 통한 규제를 주장합니다. 자율 규제만 가지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배달앱들을 제재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예. 실제로 올해 초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나란히 수수료와 배달비를 올렸습니다. 배민과 625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97%, 사실상 다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반해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막무가내식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내놓은 카드가 바로 자율규제입니다. 자영업자건 소비자건 현재 수수료와 배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분위기인 만큼 정부 정책이 통할지는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가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배달앱들이 자율 규제를 안 받으면 그때는 이제 당국이 좀 법으로 규율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달앱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름 낫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공정위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라고요. 예, 오늘 현장에서는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약속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배달앱 대표들은 화답했습니다. 다만 속내는 모두가 남처한 입장인데요. 입장이 살짝 다릅니다. 당장 배민과 쿠팡이츠는 조만간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매길 계획이었기 때문에 난감한 표정입니다. 앞서 이들 두 회사는 외식 물가 인상 주범이라는 비난 여론 때문에 포장 주문 무료 프로모션을 온 연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죠.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를 받고 있는 요기요는 다른 의미에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요기요는 점주들에게 음식값의 12.5%를 받아왔습니다. 이 몫을 할인 쿠폰으로 되돌려주면서 소비자 몰이에도 한창이죠. 자율 규제에 상생까지 약속한 마당에 본인들만 수수료를 계속 챙기는 건 부담이 아닐 수 없겠죠. 배달앱들이 포장 수수료를 챙기려는 이유는 배달앱 사용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최고치를 찍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감소세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결제 금액도 20% 넘게 줄어들었고요. 시장 성장세가 고점을 찍은 게 아닐까 걱정인 가운데 추가 수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꺼내는 면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자율 규제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실제 업체들이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효과 같은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달앱들은 포장 주문도 서비스의 한 종류이므로 이용료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와 식당을 연결하려면 서버나 시스템 등 관리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죠. 형평성도 이유로 제기되는데 포장 주문만 받는 점주들은 사실상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달을 받는 점주들에게 차별에 놓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단건 배달이나 퀵커머스 등으로 출혈 경쟁을 벌여오던 배달앱들이 징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와중에 신한은행의 땡겨유나 저가 공세로 급성장 중이고요. 네이버가 배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업계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이죠. 계속되는 치킨 게임에 실적 개선이 더뎌지는 사이 수수료 인하는커녕 추가 부과를 미룰 수나 있을지 배달앱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